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국, 신현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박스권에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는 좀 탄력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네. 박스권 연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예상대로 박스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금리 인하라고 했고 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 때문에 지수가 안 좋아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수 좋습니다. 박스권의 연장 속에서 오히려 우상향 쪽을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긍정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00포인트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뭐 전부 다 좋습니다. 방산까지도. 그래서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럼 북한 때문에 물론 억제되고 있는 컨트리 리스크는 있겠지만 족쇄 풀리고 나면은 우리나라 시장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3,000포인트 돌파하고 넘어가는 건 뭐 시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곧 갈 수 있는 것에 희망을 걸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현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 한 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규모가 이미 20조에 육박을 해 있습니다. 물론 이 20조 중에 11조가 전기전자, 즉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이 반도체 주식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박스권에 좀 답답하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호실적을 좀 확인을 했듯이 이제는 그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의 실적을 확인할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옥석 가리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 실적이 좀 좋은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뭐 조선주 등의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답답한 주식 계좌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핵심주 엄선해봐야겠죠.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HBM 주도주, 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앞서서 서로 준비한 섹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바이오주들 사실 조금 어려운 섹터이긴 합니다. 네네. 그걸 골라주셨는데 5월 31일에서 6월 4일까지 아스코가 열립니다. 근데 오늘 신현호 대표님이 갖고 오신 종목 중에 그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기술 이전도 하면서 흑자전환,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네네. 실적이 좋아지는 이중항체 기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네요. 네. HBM 주도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섹터의 종목들인데요. 또 좋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신 키워드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너는 내 운명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라. 지금 김영구 대표님은 뭔가 좀 엔비디아로 인해서 좀 HBM 주도주도 좀 상승세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AI 반도체라고 다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 골라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만 가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1,000 근처에 갈 때 다들 $1,200를 간다, 얼마를 간다 그럴 때 제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1,000 못 간다, 떨어진다 했을 때 떨어졌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1,000 넘어갑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너는 내 운명. 나 엔비디아 가면 나도 갈 거야 하는 종목들을 골라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현우 대표님은 이제 올해 급등한 알테오젠 뒤를 이을 다음 주도주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서두에 김영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고금리 속에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승했었던 LCLB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상승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즉 수년간의 노력 끝에 상업화 임상인 3상에 진입을 하고 또한 대규모 기술 이전을 이뤄내는 모습들을 좀 보면 바이오주들이 유동성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도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취매를 해서 계속 연기는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 그 상승분은 배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종목 얘기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한미반도체 실적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AI 반도체죠. HBM 장비업체 글로벌 AI 반도체 열풍 수혜를 받으면서 1분기 영업이익만 287억 원, 1,283%나 급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출에 따른 급증도 좋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자신감입니다. 자사주를 470억 원어치를 샀는데 또 거기다가 500억 원어치를 더 산다는 거죠. 이건 뭐야? 완전한 자신감이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겁내할 이유가 없고 더 TC본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매수를 갖다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분명히 한 단계 더 엔비디아를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요. 목표치는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까지 차례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실적이 2024년 매출이 8천억,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영업이익만 51%가 급증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대박으로 바빠지는 그런 기업들, PCB 쪽에서 최대 가동률을 유지 중인데 이 가동률이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AI 인공지능 가속기에 관련되면서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동률 유지가 2025년까지 갑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목표 주가는 충분히 4만 5천 원과 단중기 5만 원과 돌파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PSK홀딩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많이 흔들렸어요. 대신 이 흔들림 현상이 보여졌다 그래도 이런 종목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 30%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매년 보여주는 4년, 5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기업은 많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겁내지 말고 매수해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 매수가는 한 5만 원 밑에 4만 5천 원 사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고 눌리면 그 아래 건까지도 매수가 좋아요. 단기 수익 목표치는 한 5만 2,500원, 5만 5천 원 보이고요. 단중기 목표치는 6만 원까지도 보여집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이름 비슷하네요. 네, 공교롭게도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하는 비즈니스도 원천 기술 자체는 좀 비슷한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프릴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에이프릴바이오는 항체 절편을 이용한 사파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파 플랫폼이라는 건 반감기를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체내에 조금 더 오래 남게 하는 약물이 그런 기술입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인 룬드백에 5,400억의 기술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고 임상 일상 결과가 8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향후 남아있는 5,180억 정도의 마일드스톤을 추가로 수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지지력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노려보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ABL바이오인데요. ABL바이오는 이중항체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원래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 항체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이 ABL바이오가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다양한 이중항체의 라이브러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5월 말에 미국 아마케에서 미국
상장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신약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ABL 바이오는 이미 수조 원대의 기술 이전을 완료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입가는 23,000원에서 24,000원대가 좀 좋아 보이고 목표가는 역시 정고점인 3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와 ABL 바이오의 차이점은 에이프릴 바이오는 자가면역 치료제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고 ABL 바이오는 최근 트렌드인 항암제 시장이죠. ADC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많은 5월은 기업들의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리는 달이기도 한데요. 3일간의 연휴를 앞둔 지난 3일에도 500여 건의 공시가 게재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규장 종료 이후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로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공시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같은 불성실 공시에 대한 엄격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